네, 이 시간에는 조은현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2015년도에 출간된 책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프로기사이면서 또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은현 국수가 2015년도에 인플루언서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했던 책입니다. 목차로는 총 10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저자가 프로기사다 보니까 프로, 단임, 구단까지를 목차로 했고 또 마지막 그 10단이라는 명예 10단이라는 이런 단을 통해서 10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단에서는 바둑고수가 말하는 생각의 법칙, 2단은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3단 이길 수 있다면 반드시 이겨라. 4단 판을 정확히 읽고 움직여라. 5단 더 멀리 예측하라. 6단 아플수록 복귀해라. 7단 생각을 크게 열어라. 8단 사람에게서 배워라. 9단 심신의 균형을 찾아라. 10단 생각할 시간 만들기라는 총 10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자를 소개하면 현재 현존하는 프로기사 중에서 최연소 9살의 프로 입문을 했습니다. 저도 뭐 바둑을 잘은 두지 못하고 지금 아마 한 4급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기사가 되는 것은 엄청난 실력과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빠른 그 프로 입단을 하는 사람들도 12세, 13세 입단하면 엄청나게 빠른 건데 9살에 프로로 입문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바둑계의 신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통산 최다승 1953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까지 깨지지 않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국내 타이틀 또 세계 타이틀 포함해서 통산 타이틀 160회도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은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계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서로는 조은현 나는 바둑을 사랑한다. 조은현과의 세와 조은현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도 출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에서는 바둑고수가 말하는 생각의 법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먼저 저자가 쓴 내용이 바둑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바둑을 모르시는 아마 독자분들은 약간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 책을 쓴 것은 평생을 바둑판에서 바라봤지만 결국은 바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저자가 바둑에서 느꼈던 것을 우리 인생에 결합을 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꼭 바둑이 아닌 우리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저자가 강조한 것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답을 찾은 것이다. 자, 이 말은 저자가 아까 수많은 바둑, 거의 3,000판의 바둑을 두면서 약 2,000번 정도의 승리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에피소드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저자가 활동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바둑 실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제 전 세계에서 세계 바둑대회인 응시배라는 중국이 주관한 바둑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서 그 당시 세계 1위인 네이핑이라는 중국의 대표 선수와 대결을 해서 본인이 2대1로 지고 있을 때 결국 결선에 올라와서 마지막 판을 이길 때 본인이 그때 이겼던 것은 결국은 자기가 끊임없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좋은 수를 찾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답을 찾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생도 마찬가지다. 아마 이런 뜻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고 세상사를 바둑판이라고 생각하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물론 뭐 바둑에서도 풀지 못할 문제가 있고 인생이라는 것도 풀지 못할 문제는 있지만 결국은 깊게 그 문제에 매달리고 하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며 해결될 때까지 붙들고 들어지는 근성만 있으면 된다. 그 근성이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 바로 생각이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강조하죠. 그리고 바둑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저도 바둑을 두면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새로운 또 다른 걸 해서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집을 내고서 살아야 되고 상대방을 또 공격을 해야 되고 수비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 해결의 연속이 됩니다. 또 바둑은 우리가 창의성의 게임이죠. 창의성은 남과 다른 생각이다. 다른 생각은 그냥 떠오르지 않고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얻게 된다. 사람들은 행복이 돈이나 명예, 성공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단단한 자아에서 온다고 믿는다. 저자의 생각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도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존이라는 삶의 연장에서 자신만의 바둑을 두고 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또 TV에서 봤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우리가 직장인들의 애환을 우리가 아직 그 두 집을 내고 살지 못하는 어떤 바둑판과 같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매일 바둑을 인생의 출판이라고 하는 매일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만의 바둑 그러니까 거기에도 최선의 바둑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둑에서 배우는 교훈은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중하여 생각하면 반드시 답해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창의력이 낮은 것은 바로 틀에 박힌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창의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답이 없지만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둑이다 하면서 1단에서 우리가 고소 말한 생각의 법칙의 중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단에서는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의 바탕은 인품이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정상의 무게를 견뎌낼 만한 인성이 없으면 잠깐 올라섰다가도 곧 떨어지게 된다. 조은현 그 국수는 9살 때 프로기사에 입문해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고의 구단이라는 그런 그 스승한테서 이제 그 사사를 받아서 이제 굉장히 훌륭한 그 제자로 등극하게 되는데 또 본인이 30대 중반에 이창호라는 또 걸출한 또 제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실력이 좋더라도 정상의 무게를 견뎌낼 만한 인성이 없으면 올라가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인품이 좋아야 된다. 이런 본인의 생각, 그 다음에 모든 정상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생각은 행동이자 선택이고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은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옳은 선택을 하는지 나쁜 선택을 하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은 나무가지처럼 가지를 뻗으면서 자란다. 한 번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를 뻗으면 계속 그 방향을 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좋은 전제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선택이 나오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이 또 부정적인 어떤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결론을 내게 되고 거기에 따라 또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결국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겼다고 우쭐해지면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경험을 쌓으므로 일상의 경험으로 덤덤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 조은현 국수도 처음에는 정말 승률이 80%가 넘을 만큼 굉장히 승승장구하다가 자기가 그 30대 후반에 받았던 이창호라는 제자에게 펀펀이 깨지면서 11개의 타이틀을 다 잃어버리고 무관의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거기서 느끼는 거죠. 결국은 내가 지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인생이고 이기는 것도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음에 이겼다면 이제 우쭐해지지 않고 내가 충분히 일상의 경험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이것은 자신에게 대한 이야기, 후배들에 대한 이야기,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지키려고 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막상 다 잃어버리니 오히려 자유롭고 오히려 바둑이 더 재밌고 이렇다.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모든 걸 승진하고 모든 것을 얻었을 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걸 또 내려놨을 때, 또 퇴직했을 때, 또 그때 나름대로의 어떤 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3단에서는 이길 수 있다면 반드시 이겨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전을 노린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자가 1997년도 제8기 동양증권배 결승 1국에서 일본의 고바야시 사토루 구단과 결승에서 맞붙었는데 이 당시 거의 진 바둑이었었는데 대부분의 그 프로기사들은 승률이 없으면 던지는데 저자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매스컴이 조은현 국수가 너무나 비겁하게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전을 노려야 되고, 내가 버텼던 이유는 이겨야 한다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아직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결국은 나는 그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강한 자는 절대로 변명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한 자는 지더라도 당당하다. 그리고 승부의 첫째 조건은 뭐니 해도 기백이다. 표정도 자세도 행동도 자신만만해야 된다. 우리가 뭐 격투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앞에서 서로 그 조인식을 할 때 굉장히 그 강한 액션을 취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바둑이라는 것도 비록 돌을 놓고 바둑판에서 경기를 하는 거지만 이것도 굉장히 이 사람의 어떤 기백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바둑판의 어떤 승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패배와 아픔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투쟁정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계속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서봉수 구단이라는 본인과 우리 조은현 국수와 가장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라이브를 했던 서봉수 구단이었는데, 이 서봉수 구단은 한 번도 제대로 바둑을 배워보지 않은 그야말로 잡초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유독 조은현 국수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타이틀을 뺏고 했는데, 이 조은현 국수가 그 서봉수 구단에게 놀랬던 것은 아무리 치더라도 이 사람은 다시 그 다음 판에 일어나서 또 꿋꿋이 조전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걸 못했는데 서봉수 구단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둑이라는 것은 영토를 확장하는 건데 거의 모든 스포츠는 모두 영토 확장 게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결국 나의 어떤 영토를 넓히는 것이 내가 게임의 승리 법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사에서 영토 확장이고, 우리의 삶도 더 높은 집, 더 많은 소득, 더 넓은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결국 이것은 나만의 어떤 영토를 넓히기 위한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놓아야 될 이런 거라는 것도 또 우리가 또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단에서는 판을 정확히 읽고 움직여라라는 주제로 또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자, 먼저 제가 정말로 강의 때 많이 쓰는 정말 이 책에서 가장 저는 명언이 이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판 밖에서 바라봐라. 판 밖에서 바라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바둑 같은 것도 보면은 막상 내가 그 직접 둘 때는 보이지 않는 수도 판 밖에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훈수를 둔다고요. 그때는 굉장히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상황을 바라봤을 때 꼭 그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좀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직장인들은 만약에 내가 언젠가는 퇴직하게 되는데 퇴직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미리 바라보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은퇴 준비 이런데 제 인생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서 좀 벗어나면은 또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은 현실에 불만을 갖고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가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하지만 본인이 깨달은 것은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최고로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오만에 빠진 사람은 결코 고수가 될 수 없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고수가 될 수 있다. 끊임없이 본인이 정상에 올랐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래서 저자의 어떤 스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죽기 전까지도 자기는 바둑의 1 정도밖에 모른다. 100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싸움을 하다 보면은 내가 과감히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아끼던 돈도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수일수록 자기 돈은 다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가려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둑판 위에 서 있고, 돌을 던지고 나가는 순간, 바둑이라는 것은 돌을 던지면 결국은 이제 불개패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자기는 불개패를 안 던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나에게는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는 수많은 가능성, 수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좀 우리가 패배의식 또는 너무 인생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주는 경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5단에서는 더 멀리 예측하라라는 주제로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 또 명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면서 많이 흔들렸던 때가 결국 욕심 때문이었다. 그래서 적당한 어떤 순간이 넘어가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당장에 이게 눈이 멀면 서너 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수익기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익기라는 것은 전문가들 영역 속에서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결국은 뭐 요즘 굉장히 그 경기도 굉장히 우리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를 둘러싼 불가능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럴 수있을수록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할 때 수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를 바라보는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그럴수록 진지하고 신중한 사고를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모르겠으나 이 책을 쓸 때까지 저자는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것들 어떤 사소한 어떤 그 일상사회의 어떤 방해가 되는 것을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문제는 놓쳤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는 시간을 이기는 게임이다. 특히 또 바둑기사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으로 인해서 또 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서 프로가 되고 싶다면 어린 시절부터 시간 제한이라는 압박 속에서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내가 뭘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과 어떤 자기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인생을 어떤 설계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행동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떤 바둑에서 놓았던 수가 그게 예를 들어서 그 게임을 못 이겼더라도 또 그것이 또 다음 게임을 위한 어떤 새로운 어떤 또 좋은 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선택한 그것이 비록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망쳤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단 아플수록 복귀하라. 이제 특히 복귀라는 것은 뭐 저 같은 게 뭐 아마 뭐 4급 뭐 이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귀라는 것은 거의 꿈을 꾸기도 하지만 복귀라는 것은 본인이 그 어떤 그 한 판의 바둑을 상대방과 이렇게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리마인드에서 새롭게 어떤 그 새로운 판을 예측하고 본인의 실수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력이 좋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말도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들이 복귀를 또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귀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조은현 국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귀를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겼던 태국은 또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를 했을 때는 또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또 비단 이야기가 될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골프를 잘 못 칩니다. 좋아하면서 못 치는데 제 주위에서 저보다 훨씬 늦게 골프를 들어왔으면서도 굉장히 저보다 지금 잘 치는 제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골프를 시합을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기 전에 사전에 그 골프장과 똑같은 곳에 가서 우리가 실내 골프장이라고 하죠. 실내 연습장에서 연습을 또 한 2게임 정도 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가서 또 자기가 또 잘못했던 것을 한번 연습해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 2년 만에 거의 준프로의 어떤 실력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굉장히 이런 그 복귀를 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수는 날마다 복귀하고 복귀라는 것은 성찰과 자기 반성이며 후회가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전략에 수립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둔 바둑은 현재의 내 실력과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래서 이걸 복귀를 통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 고치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그게 쌓여서 내 실력이 거기밖에 못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이기고 싶다면 이기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후배한테 졌더라도 그 후배가 나보다 더 앞서가고 좋은 수를 얻다면 충분히 배워야 된다는 이것은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질문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파도 뚫어지게 바라봐야 된다. 아니 아플수록 더욱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둑을 두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상대방에게 대마가 잡힐 수도 있고 인생도 마찬가지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런 것을 외면하고
이렇게 멀리 하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떤 도약, 우리가 실패로부터 배우기보다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이런 말처럼 우리가 오히려 실패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어떤 해답을 찾을 것인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7단에서는 생각을 크게 열어라는 주제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적의 성장을 기뻐하라,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 우리가 국제 바둑 연맹에 보면 현재 77개국 정도가 있고 바둑 인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약 한 4천만 정도 인구였는데 그 대부분도 일본, 중국,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중일을 우리가 한중일 바둑 삼국지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게 일본이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성장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데 우리가 일본은 우리가 항상 우리보다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중국이 우리를 치고 나갔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 기사들이 두려움이나 어떤 불평을 했었는데 오히려 조은현 목수 같은 경우는 그것을 기뻐했다. 왜? 결국은 중국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바둑의 어떤 강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자기 실력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의 성장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그러려면 살아남으려면 문을 열어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90년대 중반까지 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던 것이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그야말로 일본만의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 문을 닫고 세계와 교류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지금은 한중일에서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그 국가가 되었고 반대로 중국과 우리나라는 세계대회를 여러 개 만들고 문을 개방하면서 훨씬 더 우리가 실력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이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교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독불장군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결코 한 방향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혜택의 빚을 받는 것이냐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그래서 저자는 지금 세계 바둑의 어떤 보급을 위해서 바둑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본인이 스폰서를 나가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바둑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바둑의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처럼 본인이 배운 것을 배움으로써 이렇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바둑의 어떤 그 세계화, 바둑의 어떤 보급화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바둑이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마 잘 몰랐던 분들도 아마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이라는 AI와 대결해서 우리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2016년 3월에 했던 그 게임에서 결국 인간이 지면서 우리가 바둑의 어떤 그 내용도 알게 되었고 또 뭔가 AI의 어떤 무서움, AI의 어떤 진화도 알게 된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바둑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안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서로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굉장히 바둑 인구는 굉장히 적으면서도 중국과 일본을 앞서 나가는 것도 바로 우리가 문호를 개방했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8단은 사람에게서 배우라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8단에서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만난 일본의 또 자기 어떤 그 스승님 세고의 선생이 이제 자기 스승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조은현 국수가 일본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결국 이제 군대를 미필했기 때문에 군대를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스승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이렇게 이제 놓쳤다는 그런 슬픔 때문에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장례식도 못 가고 한 이런 미안한 마음으로 본인도 이제 내가 기억하는 것은 선생님의 어떤 레거시, 유산, 선생님의 레거시라는 것은 자기가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이 바둑, 후배를 키우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후반에 이창호라는 자기 제자를 자기가 키움으로써 제 어떤 최고의 선생의 어떤 레거시를 자기가 이렇게 품었고 자기도 더 많은 사람을 품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후지사오 식구라는 일본의 어떤 유명한 기사,
그 사람이 수백 명의 제자를 품은 이런 것처럼 바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품는 그런 큰 그릇이 되고 싶다는 이런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창호가 자기의 제자지만 자기가 그 제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바둑의 세계를 배운 것처럼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항상 청출어람이라고도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항상 정상에 올라섰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된다는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단에서는 심신의 균형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신의 균형을 찾아라에서는 이제 저자가 약 90년대 중반까지 하루에 4갑 정도 담배를 피우는 골초였습니다. 그래서 또 조응현 구단이 항상 피웠던 담배가 장미라는 담배였는데 굉장히 본인이 그 담배를 많이 피면서 체력도 굉장히 이제 안 좋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미국의 차민수라는 그 우리나라 어떤 그 바둑의 고수가 초대를 한 그 시합에 갔다가 미국에서 흡연자들이 어떤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걸 보고 그때부터 본인이 금연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체력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오히려 승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바둑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신력, 이게 또 정신력에 위해서는 또 굉장히 체력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려 버티려면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젊을 때가 가장 체력이 좋고 그래서 당연히 젊었을 때 우리가 바둑 우리가 바둑의 어떤 고수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과 육체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체력이 좋아야 결국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바둑도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승부의 세계에서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체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핑계가 될 수 없다.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는 내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승부사로 인생 끝나는. 아까 바둑과 인생이 똑같다고 하죠. 결국은 내가 어차피 나이는 먹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가 체력을 더 갖추든지 내가 어떤 좀 더 집중을 하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나의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또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단에서는 생각할 시간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바둑 같은 경우는 혼자 두기 때문에 우리가 고독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그 장수시대에 우리가 홀로 사는 1인 가구 또 노인 단독가가 많아지면서 고독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해지기 위해서 패배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고독이라는 컴컴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내가 고독을 견디려면은 뭔가 내가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스마트폰 이런 어떤 TV 시청 이런 것도 최소한 억제해서 내가 집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색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강자라는 것은 철학자의 말보다 훌륭하게 고독을 견뎌낸 사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은 다 비워내고 멍하게 있는 순간에 번쩍하며 떠오르는 것이지 어떤 인생의 잡생각 이런 것을 하면서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나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정적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항상 우리가 뭔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멀티태스킹이라고 이러면서 정작 필요한 어떤 자신의 어떤 사색,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떨어진다. 물론 이제 저자가 어떤 바둑을 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위했지만 결국은 좋은 생각, 좋은 전제를 통한 좋은 생각이 좋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고 그것이 또 새로운 생각으로 뻗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조은현 국수의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자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서 비록 바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고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